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찍,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빈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호화로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몹시 버릇없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오는 4월을 위한 무언가를 생각해냈고 새해 연회에 봄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법률을 내렸고 헌병을 궁전으로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딸과 의붓딸과 함께 계모가 살았습니다. 의붓딸은 매우 달콤하고 친절한 소녀였고 그녀의 이름은 마샤였습니다. 계모와 딸은 매우 게으르고 화가 났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가난한 소녀를 해쳤습니다. 공주님이 약속한 보상을 정말 받고 싶었지만 겨울에 헌병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마샤를 숲으로 보내 봄 꽃을 가져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붓딸은 바깥이 어둡고 추웠기 때문에 계모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종류의 헌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탐욕스러운 할머니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바구니를 주면서 마샤를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얼어붙은 소녀는 어두운 숲에서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그녀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기뻐서 그를 만나러 갔다. 그것은 큰 타오르는 불로 밝혀졌고 12명의 사람들이 그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소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사악한 계모가 그녀를 강제로 숲으로 가서 헌병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형제들은 마샤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프릴 형제는 주문을 외쳤고 갑자기 숲과 개간에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푸른 풀이 나타나고 헌병이 피었습니다. 소녀는 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 바구니에 꽃을 채웠다. 어린 에이프릴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반지를 주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는 땅에 던져져 주문을 걸고 12개월 모두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마샤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갔다. 소녀가 스노드롭을 집으로 가져왔을 때 계모와 딸은 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마샤는 여행에 매우 지쳤고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복 여동생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녀가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마법의 반지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가져갔습니다. 깨어난 후 의붓딸은 그 상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계모와 딸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병 바구니를 가지고 왕궁으로 서둘러 갔다. 궁전에는 웅장하게 장식된 새해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축하 행사는 변덕스러운 공주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모와 딸이 헌병 한 바구니를 가져왔을 때만 공주는 분노를 자비로 바꿨습니다. 계모는 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녀는 의붓딸이 꽃을 모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스노드라프스와 함께 초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중에 그녀는 불쌍한 마샤를 바라보고 그녀가 꽃을 딴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반지가 그녀에게 반환되어야만 했다. 그런 무례함에서 공주는 화가 나서 반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붓딸은 주문을 걸었습니다. 즉시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단풍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1월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하나의 소원을 빌도록 초대했습니다. 두려워서 공주는 가능한 한 빨리 궁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매셔는 겨울, 여름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소원했습니다. 계모와 그녀의 딸은 너무 얼어서 어떤 털로든 심지어 개의 털로 만든 털 코트를 원했습니다. 욕심 많은 여자들은 곧바로 개로 변했다. 그들은 공주가 궁전에 도착하는 썰매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샤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계모와 딸을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순종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몇 달 동안 소녀에게 유쾌한 말이 사용하는 멋진 큰 썰매를 주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공주는 궁전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제발 이이라는 말을 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샤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